제가 원래 이렇게 인사 이렇게 했었는데 인사를 왜 갑자기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인사를 하니까 이 뒤에 또 초점이 잡혀 가지고 이게 뭐 화면이 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를 안 하는 거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괜히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이제 했어야 되겠죠. 그럼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은 뭐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뭐 어디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포화송비만큼 이제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요 식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x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x축으로 이런 식으로는 되는데 y축으로는 마이너스 포화송비만큼 여기서도 이 z축으로도 마이너스 포화송비만큼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식이 뭐라고 했죠? 이 프린시플 스트레스 요 식이 제일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제일 중요한 식이고 요거를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액시얼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그마 3가 날라가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유도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유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생인 학생들 유도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이 유도를 해서 요 식이 나오는지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별로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상 또 해보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안 하면은 또 재미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또 재미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유도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유도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었고요. 트라이액시얼에서는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중요한 식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6x6 행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요걸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와 그다음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2추극력이 2추. 그다음 플레인 스트레인은 뭐 3추극력이 되겠습니다. 두께는 얘가 플레인 스트레스가 얇고 얘가 두껍다라고 했죠. 그다음 결과론적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g가 0인 거죠. 시그마 g가 0이 다 날리면 되겠고요. 플레인 스트레인에서는 입실론 g가 0이니까 그거를 다 날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정리하면 뭐 그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이제 재밌는 건데 저도 사실 이런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거 사실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뭘로 만들었냐면은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코넬 718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블레이드라고 하네요. 터빈 블레이드인데 요 블레이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하나가 전체가 다 하나의 그레인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3D 프린팅 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레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 싱글 크리스탈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이 주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3D 프린팅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싱글 크리스탈이 돼 있는데 요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거랑 그 다음 이 방향으로 당기는 거, 이 방향으로 당기는 거랑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똑같은 소재를 잡아 당긴다 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잡아 당겨지지 않는다. 이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100, 111, 110이랑 각각 방향에 따라서 이게 그 영스 모듈러스가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또 텐서라는 거 배웠죠. 텐서. 그래서 제로 랭크 텐서, 지로 랭크 텐서는 스칼라, 그다음 퍼스트 랭크는 벡터, 그다음에 세컨드 랭크는 그 두 개의 벡터 간의 관계가 되겠고, 서드 랭크는
그 세컨드 랭크와 퍼스트 랭크, 그 다음에 포스 랭크는 두 개의 세컨드 랭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컨드 랭크 텐서에 해당되는 게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랑 스트레인이 각각 이제 세컨드 랭크 텐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스 모듈러스나 엘라스틱 모듈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포스 랭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뒤에 나올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오일러 앵글 이런 건 있는데 여기서 뭐 각각이 돌아가는 뭐 파이 1, 파이 뭐 파이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여러분들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오일러 앵글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소트로픽 매터리얼이니까 이거는 이제 등방성이죠. 등방성 소재인데 여기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당기든지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힘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게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g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마 yg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g분의 1 타우 yg, 그 다음 감마 gx는 g분의 1 타우 gx, 그 다음에 감마 xy는 g분의 1 타우 xy. 왜냐하면 이거 시어 스트레스일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수직 응력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 푸아송 레이시오 생각 안 해줘도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식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개죠. 이게 총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그 스트레스를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 그 다음 타우 yg, 타우 gx, 타우 xy 이렇게 6개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스트레인도 6개,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6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스트레인도 6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 감마 yg, 감마 gx, 감마 xy 이렇게 6개를 쓰게 되겠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x, y, g 이렇게 쭉 다 6개를 쓰게 되는 거죠. 각각에 해당하는 어떠한 개수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x와 x의 조합이니까 1, 1이라고 해볼게요. s라고 하고, x와 y 조합이니까 1, 2라고 해보겠습니다. 1, 3, 1, 4, 1, 5, 1, 6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yx니까 2,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그다음 감마 yg는 뭐 숫자 4로 붙이는 거죠. 4, 1, 4, 2, 4, 3, 4,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x는 1로 한 거고, y는 2로 한 거고, g는 3으로 한 거고, YG는 4로 한 거고요. GX는 5로 한 거고, XY는 6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잘 나타내게 되면은 이 길쭉한 6개의 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많이 채셨을 텐데, 이게 이제 그냥 6가지 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계산하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G, 그 다음 타우 YG, 타우 GX, 타우 XY가 다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S11에서 S66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의 행렬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 앞에 부분은 6 곱하기 1, 그 다음 뒤에 부분 6 곱하기 1의 행렬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걸 나타내게 되면은 이 전체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는 S라는 행렬이 되겠고, 시그마라는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걸 풀어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입실론 X, Y, G, Y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개수 부분들도 그대로 다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되고, 여기에 있는 그 시그마 X부터 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 이름이 있어요. 얘가 그냥 아무 허무맹랑한 애가 아니라 얘를 바로 compliance라고 합니다. 얘 이름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 보시면 그 영스 모듈러스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compliance. 근데 영스 모듈러스다 하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시그마는 뭐 2의 입실론이다 라는 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후계의 법칙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것만 식이냐면은 1축에 대해서만 존재한 거지, 이게 x, y, z에 대해서 다 고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액시얼입니다. 유니액시얼. 그래서 1축에 대해서만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되지 않았다. 단순히 2분의 1이 S냐,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냐 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2는
한 축에 대해서만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S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텐서죠, 텐서. 이거는 fourth rank 텐서입니다. 자, 이게 second rank 텐서. 이건 2짜리, 그다음에 이것도 2짜리, 이건 4짜리입니다. 그죠? 이게 fourth rank 텐서 얘가 모든 방향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compliance라고 하는 겁니다. compliance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반대가 되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반대가 되는 용어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지금 바로 뒤에 안 나오고 더 뒤에 나옵니다. 더 뒤에 이쪽쯤에 나와요. 여기 이쪽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C라고 하는데 반대는 stiffness라고 하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식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랑 잘 보십시오. 요 식이랑 요 식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앞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진짜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제대로 나타낸 식이 되겠고,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공식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집어넣은 걸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가 해당하는 S11에 해당하는 것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단순히 우리가 뭐 시그마는 뭐 2의 입실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뭐에만 해당되는 거냐면 이 원원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건 사실 요것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유니액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요거가 단순히 2가 2분의 1이 S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걸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 하나만 본 거죠. 딱 하나만. 그러니까 전체로 다 봤을 때는 요 전체를 다 보면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나타냈던 이러한 식의 형태로 잘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 아이스트로픽한 소재에서 이제 나타나는 관계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이스트로픽 메터리얼, 그래서 이제 등방성 소재, 그러니까 방향성이 딱히 없는 등방성 소재에서는 여기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 그래서 이 응력과 변형률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들은 서로 이제 독립적이라는 거죠. 뭐로부터 독립적입니까? 이 방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각각의 방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어떠한 그 독립적인 재료 상수를 가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바로 푸아송 레이시오입니다. 이거는 결정되잖아요. 소재가 결정되면 바로 저 값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일라스틱 모듈러스 이런 값과 그다음 뭐 푸아송 레이시오 이런 값들은 고정이죠, 고정. 그러니까 뭐 저거는 소재가 결정되면은 바로 그냥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복잡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지 않냐면 우리가 요 식들을 사실은 그 전에 구해놨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이거를 구해놓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이미 이 플레인 스트림 말고요. 이거죠. 자, 여기에서 다 구해놨었잖아요. 그죠? 시그마 1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다 구해놨었죠. 그죠? 요 앞에 있는 요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 텐서의 형태, 이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주면은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충분히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서로 관계니까 G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x6로 정리하게 되는데, 요게 뭐냐? 요거는 아까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시그마는 2의 입시론,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건데 2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왜냐면은 xx에 해당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C로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S로 표현했던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S는 compliance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stiffness입니다. stiffness.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어 쓰고 오더스 높다는 개념 비슷한데 어쨌든 강성이 얼마만큼, 스티프니스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C로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딱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이 그 소재 이 상수를 가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똑같이 여기서도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그 다음에 포화송 레이시오를 똑같이 얘들이 이제 이 소재에서의 변하지 않는 상수로 가진다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부터 할 것은 이제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언자가 어떻죠? 아까는 우리가 아이소트로픽이었는데 그건 등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이제 뭐 같은 성질을 가지는 건데 어나이소트로픽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방향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방성이라고 합니다. 이방성. 그래서 이방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성. 쓰고 나니까 약간 뭐 이렇게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그 여기에서 이 이방성을 가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더 일반적으로 이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식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1, 1, 1, 2, 1, 3 이거 여러분 다 숫자 외우셨잖아요. 그죠? 1, 1이 x고요. 1, 2가 y고 이거 앞에 똑같거든요. 요거랑 똑같거든요. 요거랑 요거 반대로 뒤집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해가지고 한 거니까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아까는 입실론에다가 시그마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두 개를 뒤집어줘. 근데 그렇다고 뭐 이 관계가 어나이소트로픽이라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걸 갖고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뒤집어 준 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것을 뒤집은 게 어나이소트로픽은 아닙니다.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들이 총 몇 개가 있냐? 총 몇 개입니까? 11부터 66까지 있으니까 66, 36, 36개죠. 그럼 우리가 이거 그럼 궁금한 게 여기에서 이 36개 다 해야 되나? 다 이거를 다 계산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법이 시작되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6개 다 골라도 됩니다. 저게 이제 다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을 하나씩 드릴 텐데 그 조건에 따라서 쟤들이 없어지는 마법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어떤 식으로 없앨까? 총 몇 개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전체가 이제 36개의 독립적인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1, 2나 1, 2, 2, 1이나 이게 답점이 똑같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1, 2나 2, 1, 1, 3, 뭐 3, 1,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 관계를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자, 뭐 그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1, 2, 이 1, 2로 했을 때는 시그마 y의 입실론 x, 2, 1으로 했을 때 시그마 x의 입실론 y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이 뒤집어주면 다 똑같은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쟤들을 다 이제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몇 개가 날아가냐면 얘들이 날아간다. 하나, 여기서 총 몇 개입니까? 5개, 4개, 9개죠. 12개, 그 다음에 3개를 더하면 15개가 날아가니까 36에서 15를 빼면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1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21개.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쳐놓은 게 21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21개만 일단은 그래도 많이 날라갔죠. 여기서 이 두 개를 중복돼서 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21개가 15개 날라가고 21개가 남았습니다. C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티프니스 또는 뭐 일라스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스티프니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여기서 좀 사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웃긴 거죠. 사실은 이 S가 여기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스티프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S가 사실은 이제 C로 시작하는 컴플라이언스고 C가 이제 S로 시작하는 스티프니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대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얘를 스티프니스로 써도 똑같습니다. 스티프니스, 죄송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제 컴플라이언스로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컴플라이언스로 써도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 나타낸 거는 이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로 쓰는데, 아까 우리가 1, 2, 1 이렇게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들을 똑같이 써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얘와 얘는 같고요. 여기서도 얘와 얘 같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36개 중에 15개 빠지고 그러면 몇 개가 남습니까? 21개가 남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1개가 남는다 그랬죠. 21개. 그래서 21개의 elastic constant, 이 탄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수들이 필요한다라는 걸 required. 그래서 to describe the most general anisotropic material, fully anisotropic.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완전히 이방성,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그런 경우라면은 21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이제 구조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대조적이라는 건데, 뭐랑 대조적이라는 거냐면은 이 아이소트로픽한 소재와, 그러니까 등방성인 소재와 대조적이라는 거죠. 등방성인 소재에서는 몇 개를 알면 되냐면은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Two independent elastic constant. 뭐만 알면 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스 모듈러스 E와 그 다음에 푸아송 레이시오, 누 값, 요것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등방성에서는 이 두 개만 알면 다 해결되잖아요. 만약 E가 뭐 200이다, 200 집어넣고, 뭐 이 푸아송비가 0.3이다, 0.3 집어넣고 계산하면 다 이게 값이 다 나오죠. 어떤 값이 도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값이 다 나오고 이해가 되는데, 이 어나이소트로픽한 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소트로픽, 그 등방성일 때는 두 개만 알면 다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방성일 때는 일단은 21개를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 어떠한 이 대칭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직육면체다, 정육면체다, 대칭 구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칭 구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에서 상쇄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등방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성인 경우에는 완전히 모르는 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21개를 풀어야 되는데, 등방성일 경우에는 2개만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재들은 어떤 소재들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 이러한 그 탄성 특성을 가질 때, 이때 탄성적인 이런 대칭성을 가지는 그러한 구조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우리가 뭐 광학적 아니면 전기적, 열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이러한 대칭을 가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일라스틱 매트릭스, 그래서 탄성 소재가 있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단일 면에다가 얘가 그 탄성적인 그러한 대칭을 가지는 구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결정 구조나 이런 데서 배웠던 뭐 모노클리닉 같은 것들이 뭐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가장 그 기본적인 모노클리닉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C11, 뭐 C33니 C12니 뭐
C2, 3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C4, 4 이런 거 다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그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값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큐빅인 경우는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대칭인 게 엄청나게 많죠. 정육면체는 완전히 뭐 대칭인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되게 많이 상쇄되는 거죠. 다 상쇄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값이 딱 3개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C11, C12, C44, 뭐 S11, 뭐 S12, S44 이렇게 3개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헥사고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방전개니까 육각형 모양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연필 모양처럼.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들은 조금 더 이 큐빅 구조에 비해서 대칭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이방성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까는 3개만 알면 돼. 여기 5개 정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모노클리닉부터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 트리클리닉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트리클리닉이다 그러면은 이 결정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결정 구조, 결정 시스템에 있어서 총 우리가 다른 것이 총 몇 가지가 있다. 바로 7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이 모양이 들쭉날쭉한 놈이 뭐냐? 바로 이제 트리클리닉입니다. 트리클리닉은 완전히 이방성인 소재니까 A랑 B랑 C가 다 길이도 다르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또 90도가 아니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그 스티프니스나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서 21개 다 알아야 되겠죠. 답을. 왜냐면 완전히 이방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 단계에서 한 칸만 진화해도 자 모노클리닉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알파랑 감마가 90도입니다. 그래서 90도인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대칭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더 진화하면은 뭐 올소롬빅이다 그러면 전부 90도거든요. 그래서 전부 90도면 더욱더 자 예를 들자면 뭐 전부 90도면은 A, B, C 길이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이 뭐 투폴드 스트럭처 이런 거 배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서 이 점선을 그어볼까요? 점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대칭되죠, 그죠? 여기서 그었을 때 물론 이 센터에서 끄면 더 정확한데 제가 여러분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제 앞에다 그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끄면 또 대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게 몇 개가 나오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메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 구조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훨씬 더 이제 같은 게 많아지니까 이 스티프니스나 컴플라이언스의 개수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소재는 큐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가 그 보면은 그 교직원 식당 쪽에 그 신소재공학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그림 뭘 그려놨냐면은 FCC, BCC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CC, BCC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FCC라는 게 페이스 센터드 C가 뭡니까? 이게 큐빅이라는 큐빅. 그죠? 큐빅. 그 다음 BCC도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뭡니까?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FCC나 BCC는 다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 큐빅 가장 그 아이소트로픽한 소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의 없는데요. 보통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여러분들 크게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게 제일 많은 게 큐빅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있는 게 헥사고날입니다. 헥사고날. 그러니까 헥사고날은 거의 없는데 소재적으로 봤을 때 뭐가 있냐면은 일단 대표적인 애가 마그네슘 이런 애가 헥사고날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타이타늄 알파 베타로 나뉘는데 알파 타이타늄 이런 애만 헥사고날이고 나머지 다 큐빅입니다. 거의 다 큐빅이에요. 거의 뭐 99% 큐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애가 올소롬빅인데 올소롬빅은 뭐냐? 아까 제가 여기 그림 그렸죠. 올소롬빅은 약간 그 이 직육면체인데 어쨌든 이 세 개의 길이는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지는 않고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큐빅이랑 헥사고날. 그 아까 표에도 제가 그 두 개만 보여드린 이유가 요거 두 개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금속 소재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잘 떠올려 볼까요 한번. 알루미늄 생각나셨죠? 그 다음에 뭐 구리, 카파, 골드, 금, 레드, 납, 니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철, 몰리브데늄, 나이오뷴, 탄탈륨, 텅스텐, 그 다음에 뭐 카본 또는 다이아몬드, 절마늄, 실리콘, 포타슘, 뭐 징크 설파이드, 마그네슘 옥사이드, 뭐 수많은 것들이 다 뭡니까? 다 큐빅이라는 거. 그 다음으로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거의 큐빅인데, 거의 뭐 대부분 큐빅이고 많진 않지만 몇 가지 그나마 있는 애들이 헥사고날인데, 뭐 카드뮴 뭐 사실 뭐 잘 안 쓰는, 잘 모르는 소재죠. 이게. 타이타늄 아까 제가 알파 타이타늄, 그다음에 징크도 헥사고날이고, 근데 징크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랑 타이타늄이 메인이죠, 그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소재들이니까. 그럼 뭐 징크, 타이타늄, 마그네슘 요 정도 빼고는 다 뭡니까? 다 큐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봤었던 여기서 21개를 다 공부해야 될 필요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괴롭히는 것처럼 이 21개를 다 외워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뭐 5개, 3개 이렇게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 그랬죠? 모노클리닉. 자, 모노클리닉이 뭔지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모노클리닉은 얘들 길이는 다 다르고 두 개가 90도인 거죠. 하나가 약간 뭐 삐뚤한 약간 이 평행사변형 형태 뭐 그런 형태로 있겠죠. 그렇죠? 평행사변형 형태로 있는 그런 게 모노클리닉. 딱 요게 모노클리닉입니다. 만약에 얘가 90도고 그 다음에 또 얘가 90도라고 한다면 얘는 90도가 아니잖아요. 그 얘가 바로 전형적인 이 모노클리닉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간 삐뚤어진 이런 스타일이죠. 이 모노클리닉일 때는 그러면 21개 다 알아야 될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노클리닉일 때도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모노클리닉일 경우에도 일단은 90도짜리가 두 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요렇게 점선 끄면은 요 대칭이거든요 서로. 요렇게 끄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서 끊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개가 또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대칭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1, 4, 그 다음에 1, 5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을 사실상 우리가 계산을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이 G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G축을 이 일라스틱 시메트리의 어떠한 이 면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모노클리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서 많이 사라져 가지고 총 이제 몇 개가 남겠습니까? 21개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13개만 알면 된다. 13개만 알면 되죠. 왜 13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왜냐면 얘들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되죠. 요만큼.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이 몇 개입니까? 21개잖아요. 21개. 그 중에서 요 애들이 어차피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0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대칭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요 0이 된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봤던 그 식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 요런 애들이 이제 S14, 뭐 S15,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어듭니다, 애들이 하나씩. 그래서 21개에서 13개로 줄었어요. 13개. 일단 모노클리닉만 돼도 13개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티프니스 13개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소롬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ABC 세 개의 길이는 다른데 모두가 90도인
이러한 뭐 이렇게 분필통 형태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또 대칭되는 애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있던 애들 중에서 얘들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얘들이 날아가고 또 여기서 얘도 날아가. 얘도 남는 애들이 이렇게 남는. 그러면 세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총 9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되는 것들이 나와서 얘들이 날아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복잡하게 막 36개였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36개였다가 그 다음에 21개 됐다가, 그죠? 그 다음에 13개 됐다가 그 다음에 9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재밌는 거는 이 C66 있잖아요. C66. 자, 요거랑 이제 C55 뭐 이런 애들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완전히 등방성 소재다라고 하면은 얘들이 어차피 이 C44나 그 다음에 C55나 C66나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44는 C55랑 같게 되고요. 그 다음 C66는 이러한 관계를 가져요. 이게 바로 이 C66. 그럼 C66랑 C55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이 어차피 대칭된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C11이랑 C22가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표시를 하면은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딱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5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5개만 알면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계속 개수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등방성 소재로 오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남는 게 몇 개 없어요. C11, 그 다음에 C12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C44가 C11-C1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등방성 소재인 경우에는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C11이나 그 다음에 C12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우리가 결국에는 완전히 등방성 소재가 되게 되면은 2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2가지만 알면 되는 게 C11과 C12가 알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영스 모듈러스 2랑 그죠? 푸아송 레이시오 누 이 값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값들만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든 이 매트릭스의 관계들을 다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애들이 보시면은, 자, 아시겠죠? C11, 그러니까 C12만 알면 되고요. C44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 둘의 관계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개만 알면 됩니까? 2개만 알면 되죠. C11, C12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XX, XY의 관계만 알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C44 같은 경우에는 2분의 C11 C12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딱 2개만 알게 되면은 완전한 큐빅이 되어서 등방성 소재가 됐을 때는 2가지만 알면 되는. 그래서 총 원래는 36개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21개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13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9개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5개로 줄어들고,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2개까지 이렇게 줄어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여기 오스롬빅 머터리얼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오스롬빅 머터리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시그마 x가 이 x의 입실론 x, 이거는 x축에 관한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축에 관한 관계, 그다음 g축에 관한 관계.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단순히 알고 있는 이 영스 모듈러스도 단순히 그냥 2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z에 대해서 이 각각의 다 다른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x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영스 모듈러스와 푸아송 레이시오라는 값에 대해서 각각 x, y, z 좌표계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영스 모듈러스가 하는 것이 각각 x, y, z 방향에 대해서 are not necessarily equal,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와 이 y와 이 z는 다른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x축 방향으로 만약에 뭐 익스텐션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푸아송비를 봤을 때도 이 y나 z 방향으로는 컨트랙션,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y 방향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또 x 방향으로는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 그 x 방향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y 방향으로는 줄어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푸아송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입실론 x에다가 입실론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면요. 근데 이제 이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텐살, 늘어나는 방향이고요. 힘이 가해지는 방향.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게 줄어드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늘어나는 방향이, 이 방향이 x 방향이 되겠고요. 이 줄어드는 이 방향이 바로, 줄어들면은 시편이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이 방향이 이제 y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힘이 가해진 늘어난 방향을 x라 쓰고 줄어든 방향을 y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new xy라고 했을 때 이 y축 방향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늘어나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히 앞에서 그냥 그 영스 모듈러스와 그 다음에 푸아송비가 그냥 단순히 하나씩만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뭐 오스롬빅 메테리얼이 된다라고 하면은 x, y, z, 그 다음에 뭐 x, y, xg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들을 이제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자, 이 기본적인 식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입실론 x에 대해서 요 부분들까지, 요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푸아송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라는 값으로 그냥 썼는데, 여기서 그렇게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늘어나는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시그마 y와 입실론 x니까 이 y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y 방향, 그러니까 y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x니까 x 방향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yx가 되겠고요. 이것도 시그마 g니까 이거는 g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시그마 x니까 여기에서는 x, y, 여기서는 여기서 g, y가 되겠, gy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x, 여기는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g로 바꿔야 되겠죠. 예, g로 바꿔주시고요. 자,
xg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yg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걸 지금 우리가 단순히 아까까지만 해도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아송 레이시오 자체가 그냥 뭐 하나로 결정되는 뭐 그런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푸아송 레이시오도 사실은 이런 식의 다양한 컴포넌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여기에서 이러한 형태가 무슨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 4, 4, 그 다음에 5, 5, 6, 6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올소롬빅 형태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겠는데요. 올소롬빅 다시 가볼까요? 올소롬빅이 이렇게 생긴 형태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 올소롬빅의 형태인데, 그럼 올소롬빅인 이 소재에 있어서 여기에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올소롬빅에서 S11이 2x분의 1, S22는 2y분의 1, S33는 2g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유니액시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응력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에서도 S12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대로 이제 요거랑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죠. 12가 요거잖아요. 12. 요거가 되겠고요. 요거.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재밌는 거. S12가 요거랑 요건데, 그럼 얘랑 그다음에 얘랑 같아야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이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S13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23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풀합성 레이시오를 계산할 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잡아당기는 방향이니까 잡아당겨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스트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이 줄어드는 그러한 이 변형률이 있는 방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푸아송비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 정리했었던 이 아이소트로픽한 소재, 여기에서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그 오스롬빅 형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S44, 뭐 S55, S666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뭐랑 같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뭐 이게 그 감마라고 하는 거는 G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타우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정리를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감마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겠습니다. 감마 YG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우도 감마 YG일 때 타우도 YG거든요. YG. 그럼 요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둘 다 YG니까 얘 G도 YG.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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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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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 GX, GX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S44가 뭐가 됩니까? S44가 S44가 GYG, 그렇죠? GYG가 되겠고요. GYG 분의 1. S44가 GYG 분의 1, S55가 GX분의 1, S66가 GXY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스롬빅한 이 소재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또 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더 들어오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아까는 우리가 또 이제 여기에서 단순히 이, 푸아송비를 요 YX, GX에 대한 부분들만 봤는데, 이거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걸 쭉 다 정리를 다 진짜로 다 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쓸 수가 없는데,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델타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게 들어가는 그러한 식이 돼야만 이게 완전히 성립하는 그러한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영스 모듈러스라는 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x, y, g에 대해서 다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푸아송비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x, y, 뭐 y, g, 그 다음에 뭐 gx에 따라서 다 다른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식이 되겠고요. 이런 식을 이제 풀어야만 이 두 가지의 이 세컨드 랭크 텐서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 포스트 랭크 텐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2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G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G를 다 날라가면 G를 다 이렇게 세 개만 남고 이렇게 세 개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 다 날려야 돼요. 다 필요 없는 애들 뭐 이렇게 다 날리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2차원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2차원은 우리가 좀 고급진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하죠.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그럼 요거가 정리가 되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심플하게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 얘들이 이제 C11, 그 다음에 C12, 12, 22, 33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시그마 X 그 다음에 입실론으로 다시 이제 변환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게 이 윗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줄,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줄 00, G, X, Y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은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2차원으로 나타내면 좀 더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방향성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결정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이방성 소재에서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뭐 스티프니스나 컴플라이언스를 21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최종으로 가게 되면은 이 등방성 소재에서는 2개만 알아도 된다. C11, C12만 알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 각각 푸아송 레이시오랑 그 다음에 그 영스 모듈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X, Y, G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좀 수식이 나타나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는 이제 좀 뉴만스 프린시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 크리스탈 피직스, 이러한 결정 물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포인트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그룹들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 구조의 결함 뭐 이런 결정 구조 수업에서 많이 좀 배우실 텐데, NaCl 같은 경우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M3, M 그룹, 이게 다 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러 이야기하는 거고요. 3라고 하는 건 3폴드 이야기하는 건데, 뭐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러라고 하면 두 개가 이제 대칭된다, 이게 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뭐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운데 점선을 끄면 점선 사이로 대칭되잖아요. 그럼 이거 미러 형태, 거울 형태라 그러고요. 그다음 만약에 우리가 정육면체 있잖아요. 정육면체를 아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위에서 꼭지점에서 보면 정육면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3등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3등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3폴드라고 해요. 3폴드. 3등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큐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2등분 하는 선도 있고, 그 다음 뭐 3등분 하는 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NaCl 같은 경우도 뭐 M3M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방해인 관계들이 있을 때, 여기 방해 관계들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을 하냐, 이 방향을 하냐, 또 이 방향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떠한 물리적 성질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이유는 사실 다른
재료과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벌크한 소재의 성질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재료과에서는 이 소재가 이 원자 단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 게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 봤던 우리가 그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7가지의 그 구조를 조금 다시 복습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7개의 결정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큐빅,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옛날 시험도 많이 치셨을 거예요. 뭐 모노클린, 오토롬빅, 테트라고날, 트리클리닉, 트라이고날, 헥사고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큐빅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큐빅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아까 제가 3개가 이제 반복되는 게, 3개가 대칭되는 점 요런 데라 그랬잖아요. 요런 데. 여기가 3개가 그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4, 3, 4s. 그래서 이 3축 대칭되는 점이 4개다. 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칭되는,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메트리라고 하죠. 대칭되는 거. 자, 그러면 하나씩 밑에서 올라가면서 볼까요? 그래서 헥사고날은 1, 6, 4 axis. 그래서 6, 4 axis는 여기에서 선을 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총 이게 6개. 저희 육각형을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그려져요. 여기에서 이제 선을 다시 그어가지고, 자, 이게 육각형을 그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좀 크게 그리면 그려지겠죠. 육각형 이렇게 총 6개 대칭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트라이고날은 1, 3, 4 axis. 그 3, 4가 되는 데를 잘 찾아보게 되면은 한 개가 이제 존재할 텐데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떠한 요런 데는 안 되겠고요. 요런 데가 되겠죠. 요런 데가 딱 하나 정도가 뭐 이렇게 트라이고날 되는. 테트라고날은 4폴드 엑시스가, 테트라고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에서 이 대칭이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요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4폴드라고 하네요. 4폴드. 그래서 4폴드 엑시스가 이제 있고, 올토롬빅은 3 perpendicular 2 folds. 올토롬빅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2 fold, 그 다음에 뭐 2 fold, 그 다음에 뭐 또 뭐 2 fold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 2 fold가 이제 이 3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3 perpendicular이기 때문에 3개가 지금 다 수직해야 되거든요. 얘랑 수직하고, 얘랑도 수직하고, 얘랑도 수직하고. 그 다음에 모노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 시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할 내용들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방성에 대한 어나이소트로피 팩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런 컴플라이언스 값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좀 보시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했고, 예.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스티프니스, 컴플라이언스 개념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 방위 관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그러한 형태, 그런 폼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업 듣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인코딩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이 1, 2, 3차시를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너무 이게 강의 자료 업로드도 늦어지고 저도 뭐 이렇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중간에 뭐 한 끊어가면서 이제 강의를 청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진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동영상 강의를 했더니
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다른 또 이게 수업하다가 질문을 받으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라도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진도가 쫙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도는 좀 빠른 편입니다. 사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양을 좀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이 뭐 장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 그래도 이렇게 좀 복습도 많이 하시고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좀 복습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그래도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일단 석가탄신일 비롯해서 이제 어린이날까지 이제 좀 황금 연휴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사실 지금 계속 집에 계셔서 뭐 황금 연휴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